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목소리 엄청 젊게 들리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신 18이요. 아, 60대 네. 후반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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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불편하신지 저희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지금 이 양쪽 무릎이 네네. 너무 아파요, 지금. 네. 오. 근데 네. 이게 왼쪽 무릎이 엄청 지금 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왼쪽 무릎은 지금 4기라고 하는데 아이고, 네. 예, 네. 그리고 예, 오른쪽은 지금 3기라고 하더라고요. 3기요. 근데, 네. 예, 이거 한 3년 전에 이 네. 왼쪽 무릎이 엄청 많이 부었댔어요. 그때부터 아마 부어가지고. 많이 망가지셨나 봐요. 네. 예, 부어가지고 네. 이제 주사 치료를 해도 낫지가 네. 않아요. 예, 그래갖고 한 2년인가요? 뭐 네. 한약도 먹어보고 동네 병원에 네. 그거 다니면서 주사도 뭐 말도 못하게 엄청 맞았어요. 많이 맞아보셨어요? 네. 예, 네.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거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네네네. 관절약은 계속 저기 장복으로 하고요. 아이고, 약은 계속 약도 드시고 몇 계시고. 년간 드셨네요. 예. 이는 이대로 다 망가지고. 아이고, 네. 예, 어머니, 그러면은 그랬는데 그동안 병원을 많이 다니시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치료를 해라, 어떤 치료를 해라. 근데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건 안 하셨고 그냥 계속 네. 주사만 계속 맞으신 건가요? 예, 어머니? 예. 요거 또 4월 달부터는 또 막 그 2년 전에도 아마 이거 왼쪽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네, 근데 그냥 주사만 맞다 보니까 뽑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네. 금년 4월에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제가 나가서 이제 살기 좀 저기 하니까 일을 좀 했어요. 잠깐 며칠. 일을 하시느라고. 네, 네.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부었는데 무릎을 네. 뽑았어요. 양쪽 다. 아유, 네. 일단은 예. 어머니 주사 그러면은 막, 네.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얼마나 이게 뭐 계단 다니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잘 때도 많이 통증이 좀 오고 네, 자다가 잘 깨기도 때 하시고. 잘 때 통증 많이 와요. 아유, 지금. 그러시구나. 예. 네. 그리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이거 2년 전보다는 붓기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네. 근데 요거 4월 달에 네. 예, 이거 부은 다음부터 다리 뒤쪽에 많이 땡기시죠? 당기고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시고, 예, 아이고, 다. 네. 예. 그래서 아이고. 일단은 어머님 그래가- 단계는 상당히 이제 관절염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만성화된 관절염 사기소견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네. 사기소견이면은 연골이라는 조직은 이제 많이 다 떨어져 나가서 2년 전에 물이 찼을 때 아마 급격하게 연골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붓기는 좀 더 이상 떨어져 갈 연골이 없으면 붓기는 좀 별로 없지만 이게 뼈랑 네, 뼈랑 그래도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진처럼 아파요. 뻘겋게 뼈가 멍이 들면은 그러면 또 그 밤에 아프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항상 이제 뭐 큰 병원 가거나 그러면 좀 뭐 수술하자고 할까봐 두렵긴 하지만 이게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면 최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어머님한테 좀 몸에 해는 좀 덜 가면서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날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덜 아픈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너무 겁은 날 수 있겠지만 좀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전문 병원에 가셔서 네. 근본적인 치료를 좀 이제 받는 거를 고려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뼈가 이게 자꾸 이렇게 폈다 꿇었다 하면 자꾸 거기에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죠. 딱딱 네. 소리 네. 나시고. 네. 네, 딱딱 소리가 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아이고. 근데 어머님 네, 요즘에는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머님이 네. 그런 증상들은 제대로 치료하고 나면 아주 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과도 아주 좋으실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좀 의료진을 믿고 한번 큰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 3,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아마 연골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수술 전에 이제 지금 약 드시고 주사 치료까지만 해보셨잖아요.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저희가 그런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치료법이 잘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79세요. 네. 70대 후반이시고 오늘 어디가 예. 불편하신지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네.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무릎이요. 네. 무릎 관절이 양쪽에가 다 좀 아프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양쪽을 다요. 네. 예, 양쪽을 다 했는데 네네. 두 개 다 10년이 넘었어요. 아,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아프거든요. 아, 네. 재발하셨고 통증이. 증상이 좀 어떤 식으로 아프세요? 밤에 많이 쑤시고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예, 밤에 많이 쑤시고 아파요. 네. 그리고 뭐 활동하거나 이렇게 걸으실 걸으면- 때는 좀 덜 하신가요? 그런 때도 이렇게 닿는 것 같은 기분 있죠. 닿는 것 같은 느낌이요. 뼈와 뼈끼리 닿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0년, 이제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인공관절들은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간다라고 해서 예. 이제 재치환술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예. 뼈랑 뼈랑 맞닿는 증상이 실제로는 이제 인공관절 구조물이 제대로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이 예. 폴리에틸렌이라는 그 연골을 대신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있는데 그게 네네. 이제 수명이 다해서 다 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네. 약간 이 금속물과 금속물이 맞닿는 그런 충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이전에 수술한 게 큰 문제가 없고 그 예. 중간에 그 부속물만 닳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만 예. 또 바꿔서 재치환술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하고 생각보다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통증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전체적인 축이나 이 뼈의 예. 강도 우리가 이제 예. 우리가 기구가 닳아서 그런 경우는 기구만 교체하면 되는데 예. 이제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약간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기구 구조물은 버티지만 뼈가 약해져서 내려앉으면서 축이 무너져 버리면 예. 다리가 휘어진다거나 이런 소견이 같이 동반돼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치환술도 요즘에는 아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또 위험한 수술도 아니니까요. 이런 네. 거를 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그 재치환술을 할 정도가 되려면 경험이 많고 또 큰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 근데 다리는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더 좋은 소식입니다, 어머니. 예. 그러니까 너무 양쪽 겁내지 다리가 마시고. 다 그러진 않는데 네, 네. 그냥 디디면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네. 맞추는 것 같고요. 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10년 차시고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 된 상태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요 부품만 바꿀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무릎 전문 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전체적인 검진도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재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뭘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시청자 문의 전화는 잠시 뒤에 또 받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비절개 치료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법입니다. 네.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많이들도 하시지만 또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느끼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약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줄기세포라고 해서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줄기세포를 통해서 과연 재생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근데 결과로 보면 지금 15년 동안 결과를 데이터를 보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연골이 떨어져 나간 조직들을
미리 캐치해가지고 손상 범위가 아주 크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움푹 파인 왼쪽 위의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할 부위에 가운데가 뻥 움푹 파인 연골의 손상을 보이고 있을 때 이런 부위에 우리가 비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로 보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주사로 주입하게 되면 줄기세포를 이게 도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왼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1년 뒤에 연골이 완전히 재생돼서 기존 연골과 더 높은 두꺼운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관절염의 초기 단계에 오신 이제 초기나 중기, 아니면 말기 중에서도 좀 초기 단계의 말기면은 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통증 없이 이런 연골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치료법이 이제 도입된 지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연골이 재생되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고령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위험한 수술,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고 통증이 심한 수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아주 위험한 수술일 수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는 통증 없이 그래도 비교적 고령자나 어떤 여러 가지 병을 동반되신 분한테도 위험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시간이 짧고 또 관절 기능이 이제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통증 없이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의 재활 기간과 그다음에 절개하지 않고도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뼈나 인대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이 무릎 치료에도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혼동이 되곤 하는데 두 치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줄기세포 받았어. 나는 어디서 좀 주사 맞았는데 줄기세포 맞았는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더라. 다시는 난 안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효과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도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줄기세포는 참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몸에서 자기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자기 무릎 관절에 넣는 이런 시누르기술 주사요법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네. 이런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는 비교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아주 심한 사기나 이런 게는 효과가 없고 보통 관절염 2기에서 3기 사이에 심하지 않은 연골 손상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한 2, 3년 뒤에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알고 주사를 맞았어야 되는데 네.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았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쉽게 실망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가 골수가 아닌 이 신생아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뽑은 거는 아니지만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 간단한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이 시술을 통해서 전에 잘못 결과가 보였던 것들도 좋은 결과를 얻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